뉴스는 읽고 있지? 그냥 안 되겠는 모든 쪽을 다 당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스타 릴스 새로운 화면 속에서 빠르고 가볍고 쉽게 뉴스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반 릴스 크리에이터 이재입니다. 이 채널에 달린 댓글들이랑 브이로그 속 장면들 덕분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성인이 돼서 아나운서든 배우든 보컬 레슨이든 이 셋 중 하나는 무조건 다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마음이 바뀌어서 임용을 보더라도 저는 선생님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계속 이 크리에이터 생활을 할 텐데, 결국 이 둘은 뭐다? 사람들 앞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달하는 직업이에요. 이왕 전달할 거 좀 더 효과적으로 또렷하게 좀 더 힘있게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월수 오전 11시 반으로 배정이 되었고, 여셋, 남셋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학원 첫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밤을 홀딱 새고 그냥 아주 초췌한 페이스로 갔고요. 너무 피곤하잖아. 내가 그렇게 밤을 새고 왔는데. 근데도 아나운서님들 언급하시고 방송 분야 막 언급하는데 되게 신기하고 인생 살면서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다가 수업을 딱 듣는데 완전 새로운 세계가 나한테 펼쳐진 거지. 그래서 시야가 요랬다가 이렇게 확장된 느낌? 제가 본원에서 들은 수업은 카르페디엠. 제 생각으로는 이제 막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딱 좋은 입문자용 수업인 것 같았어요. 한 반에 5명에서 6명 정도로 꾸려지고요. 반 담당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방송 분야별로 다른 교수님들이 오셔서 방송에 있는 전반적인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들을 접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뭐 라디오, BJ, 예능 MC, 기상캐스터, 기자, 스포츠캐스터 등등 다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 내 성향에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고,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제 살면서 절대 해볼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들을 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라이브 커머스 했을 때 도움을 톡톡히 받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품 침대랑 냉감 패드거든요. 또 자취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딸 어떠세요? 그러면 저희가 구호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호요? 네. 수상국의 프라이드를 위해 깜짝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급 소비를 위해 명품 승부. 네. 아 여기 누우셨을 때는 이쪽이라고 하시네요. 아. 세 번째 베이식 인증과 처음 들어보지만 라도 테스트가 정성을 담은 구름의 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지로 텐션 끌어올리는 느낌 아주 좋아. 침대 모셔르르르. 여러분들의 고급 소비를 위해 명품 승부. 두 번째, 그룹 수업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개인 레슨이 아니라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좀 더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피드백도 왔다 갔다 받을 수 있고, 주차별로 그 동기들의 실력이 느는 게 내가 다 들려. 그리고 서로가 다 똑같이 느껴서 왜 이렇게 늘었어요? 진짜 발성 완전 좋아졌는데요? 톤이 달라졌어요. 긴장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내 반 동기가 느니까 나도 막 뿌듯해지고 나도 더 욕심이 생기고 이러면서 서로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랑 다양한 정보. 저는 이것들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학원을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사 공채든 상시 채용 정보 등등 다 꾸준히 단톡방에 올라오고, 뭐 녹화할 수 있는 스튜디오나 라디오 부스, 프롬프터 카메라, 그런 시설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아나운서 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이득이겠죠? 중간 테스트가 있다는 건데요. 카르페디엠 수업을 들으면 1차, 2차 드림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담 아닌 여담인데요. 그 아나운서가 돼야지 하고 학원을 간 게 아니다 보니 변명 아닌 변명을 막 좀 해보려다가 실패를 했고요. 네, 아무튼 1차 드림 테스트 날인지도 모르고 흰색 옷에 청바지를 입고 가야 했는데, 제가 그날 정말 하필 흰색 티에 핑크색 바지를 입고 갔어요. 반 문을 열자마자 동기와 굉장히 어색한 눈빛으로 "오늘 드림 테스트야?" 동기 오빠는 이마를 짚으면서 "지금이라도 준비해." 테스트 10분 전에 그냥 자기소개 쓰고 테스트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험번호 5번 이지호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7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녕하세요. 세계 방방곡곡 이지호입니다. 저는 지금 송성 테마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카르페디엠 전 수업 과정을 전부 다 듣지는 못했어요. 절반 정도 넘어서서 중단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성이 많이 나아졌다고 저 스스로도 느끼고 실제로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계속해서 경제 뉴스 릴스를 올렸었는데 댓글에서도 발성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아나운서 느낌이 난다. 그리고 엄마의 피드백도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에서 75% 이상이 동의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 고객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원 PC 물가 상승률은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그리고 해외 직구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간편결제사들의 해외 결제 지원,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피해자가 10년 동안 무상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중도 탈락한 학생이 4년 전보다 3배 늘어난 667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의 말 습관들을 의식적으로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학원을 안 다닌 지 꽤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글 리을 발음을 R 발음으로 많이 발음을 하는데요. 좀 많이 굴린대요. 팔이라고 해야 되는데 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초반에는 목소리는 깨끗하지만 발성에 힘이 없다. 이응을 이응 된 소리로 발음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생 때 너 고향 어디냐? 라는 질문도 받았었어요. 속도가 빨라서 전달력이 많이 떨어진다. 제가 아무래도 이런 유튜브 1분 1분이라 말해야 되는데 1분이라고 말을 하네요. 1분 30초 내에 빠르게 말을 전달을 해야 돼서 빠르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데 뉴스에선 그러면 안 되잖아. 전 항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긴장감을 통제하는 연습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자체가 그냥 돌아가면서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하고 근데 장면을 모두가 다 보고 있고 피드백도 모두 다 같이 듣고 이걸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동기들 앞에서 모든 쪽을 다 당하거든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뻔뻔한 태도? 어떻게 보면 좋은 태도죠. 당당한 모먼트들과 긴장감을 내가 뭔 말하다 여기 결론! 공채 데뷔 중인 동기들 말 카르페디엠 수업을 하면서 자신의 방송 톤만 제대로 찾았다면 성공한 거라고 했어요. 자신의 방송 톤을 잡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면접을 연습하면서까지 그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런 크리에이터 속 말고 만약에 방송을 진짜 하게 된다면 저는 제 톤을 조금 높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좀 낮춰서 말을 하더라고요. 상조로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애기가 발표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낮췄었는데 너무 낮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수료증도 받았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관 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우 주정대사와 관련해 외교부가 여전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무관부서에서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확인 여하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측은 온라인 게시판에 교직원들을 상대로 올린 글에서 부득이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병원그룹은 부득이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온라인 게시판에 교직원들을 상대로 올린 글에서 부득이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2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이외에도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그리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MBC 4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꼽히던 타이완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180명, 일요일엔 2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93건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44건 늘어난 것으로 금감원은 공시 취약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503번 이지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들이 줄줄이 출국한 가운데 스테판 두자릭 UN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은 평균 판매 가격이 전주보다 16.7원 오른 리터당 1,602.6원을 나타내 원 상승한 리터당 1,493.5원을 기록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지난 총선에선 없었지만 이번 선거에선 11건으로 급증했고 5번 이지호입니다. 21,56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주말의 시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 매거진쌤은 이지호입니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강아지를 너무 무서워해서 피하고 계신 분들 답게 만개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축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니 꼭 한번 놀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포터 이지호였습니다. 내일은 가을에 들어선다는 절기처서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4도로 올랐는데요. 내일은 30도로 조금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고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나면서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곳이 많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당신의 연애 고민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결해드리는 연애법원입니다.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모쏠은 이해 못해요. 네, 어쨌든 저희 연애법원에서 정재호 주중대사와 관련해 외교부가 여전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옷을 골라봐야 되는데 제가 정장이 없어요. 교회 언니들한테 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브이로그예요. 저희 나오는 거는 TV 나온다. 정면 보세요. 왜 찍어주는 거예요? 브이로그에 쓰라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어요. 가까이 가서. 여기 굉장한 너무 멀리서 찍지 인플루언서. 말고. 진짜? 나 지금 괜히 이거 해줄 때 찍어줘. 대표님입니다. 참고로. 해그해줘요. 스튜디오 패스 샵. 끝까지. 왼쪽 얼굴이 마음에 드는 얼굴이야. 오른쪽 얼굴.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원래? 이렇게까지 찍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끈끈합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당국자는 너무 잘했다. 지금 근데 이 톤 여러 포즈 해주셔도 되고. 하나 둘 좋아. 언니 나이가 몇 살인데 뭐하는지.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와 관련해 외교부가 여전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와 관련해 외교부가 여전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정 대사 관련 첫 보도 이후 유관부서에서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확인 여하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사 관련 첫 보도 이후 유관부서에서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확인 여하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갑질행위 제보자에 대한 분리 조치는 제보를 접수한 이후부터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야흐로 고등학교 3학년 때쯤 공부 말고 모든 게 재밌어질 나이 때 그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생겼고 경제학과 갈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마인드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경제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신문이나 영상 같은 거 한번 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쫙 보는데 하나도 읽히지가 않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나 멍청이가 이렇게까지 상식이 없었나?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걸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문을 읽고 뉴스를 이해를 할까? 나만 이런 거 아닐 거야. 내 주변 친구들도 다 똑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2030 타겟으로 이슈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선 이렇게까지 뜰 줄 몰랐습니다. 다만 학교 후배랑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퍼스버튼 채널은 이제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요 뉴스릴스 채널에서 여전히 경제 이슈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경제 이슈는 어디서 보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경제신문을 정기 구독 중이고요. 지면신문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는 예전부터 여러 개 구독해놨었다가 지금 정착한 게 어피티고요. 이메일로 와서 되게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피티를 매일매일 쪼르륵 확인하고 있고, 길 가다가 뭐 심심하면은 폰으로 뉴닉을 보는데, 뉴닉이 이번에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약간 스레드처럼 이런저런 기능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좀 복잡하더라고. 단순했던 그 전이 저한테 좀 더 맞았던 것 같아서 뉴닉은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씩 뉴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라는 게 정치적인 부분이 가끔 섞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나 피드백 없이 혼자서 뉴스를 셀렉하다 보니까 신문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편향되지 않게 양쪽 다 읽어보고 최대한 중립을 지켜서 팩트만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기사를 다 찾아본다. 경제 지식은 어떻게 쌓으셨나요? 전 처음에 유튜브로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력이 많이 딸리는 편이어서 그걸 한 5번 반복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중간중간 멈춰서 따로 네이버나 구글 찾아보고 막 용어 검색하고 저도 별지랄 다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도 조금이라도 아리까리 하면은 꼭 검색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내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면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꾸준함이다. 그냥 꾸준히 계속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거나 읽는 게 하지만 제일 어렵죠, 그게. 다 외워서 촬영하시는 건가요? 촬영 방법이 궁금해요. 전 그렇게 천재가 아니랍니다. 옆에 대본이 있지만 완벽하게 대본을 쓰는 거는 제 성격에 맞지 않아서 제가 꼭 말을 해야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하죠. 어차피 인터넷 뒤져볼 때 노션 페이지를 옆에 두고 카메라를 두고 요리조리 보면서 촬영을 하고 컷 편집을 싹 다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뭐냐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요거를 사용하는데요. 소니 TX660 녹음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해서 촬영본이랑 녹음본 합쳐줍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심하면 후보 정도 해요. 마지막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향성 롱폼으로도 경제까진 아니더라도 정보성 컨텐츠를 다뤄보고 싶기는 합니다. 인스타 채널이랑 유튜브 채널 간의 연동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이렇게 이어지게끔 하고 싶기도 하고 1분 30초 내로 설명하지 못하는 긴 개념들이나 자세히 다루고 싶은 이슈들이 꽤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언젠가는 슈카 형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서 여자 슈카 느낌으로다가 너무 많이 갔다. 네, 죄송해요. 취소할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나운서 학원을 다닌 후기 보너스로 경제 이슈 채널 Q&A를 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